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싱가포르가 북한을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규정하며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이런 조치들이 관광 산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부심하는 북한에 압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가 북한 내부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여행 자제 권고를 담은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일부 관광 사업자들이 여전히 북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북한 여행 시 자국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싱가포르 자체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금지는 아니지만 북한 방문을 가능한 한 제고할 것을 권고하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어떤 제재나 법규도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다면서 북한 여행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영사 지원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긴장을 촉발했다며 안전을 이유로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도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토원비어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뒤 갱신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관광 사업에 최근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각국의 북한 여행주의보 발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suppress. I think it's a defensive move on the part of these governments, and all of the governments, all that you mentioned, have taken pretty strong positions. 또 이번 여행주의보 발령은 북한 여행을 통한 사치품 거래 등 대북 제재 위반 단체나 개인에 대한 경고의 뜻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방북한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불허한 조치 때문에 각국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이나 교류에 더 엄격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중국 회사가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웨이트 중앙은행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건설 회사가 쿠웨이트 주재 중국 건설 회사를 통해 북한인들을 현지 건설 현장 등에 취업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4월 유엔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해 북한 노동자 904명을 추방했으며 북한인들에 대한 추가 비자 발급도 전면 중단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총회에 앞선 보고를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많이 수감되는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와 질병은 물론 구타와 공개 처형 등이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74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전거리 교화소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전거리 교화소에는 약 3,000명의 남녀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수감자들이 만연한다면서 굶어서 숨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만연하지만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또 전거리 교화소에서 수감자들이 겪고 있는 폭력 실태로 간수들의 무차별적인 구타로 인한 수감자들의 사망 사례도 보고했습니다. 또 전거리 교화소의 수감자들은 장시간 강제 노동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다수의 보고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북한의 수감시설 내에서 당국자들이 자행하는 자의적 체포와 구타, 강제노동, 처형 등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케이트 길모 부대표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수감시설 내 인권 유린이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alleged systematic perpetration of crimes in detention centers also supports the inference that such crimes may be committed pursuant to policies formulated at
higher levels. 구테우스 총장은 교화소에서 탈출이나 절도를 시도하거나 수감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공개 처형된 사례들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거리 교화소에서는 독방에 갇힌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가장 많이 포함된 국가는 북한과 함께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된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정권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2017년 9월 3일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 재무부는 20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은 모두 67명, 회사는 80곳입니다. 제재 대상이 가장 많은 국가는 단연 북한입니다. 북한인이 41명으로 전체의 60%가 넘었고 북한 회사도 44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많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인 14명과 중국 회사 19곳으로 각각 전체의 20%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어 러시아와 타이완, 싱가포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무부는 앞으로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의 불법 환적과 관련한 움직임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타이완 회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서 불법 환적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가겠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 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대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재가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뿐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UN agencies have difficulties working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se secondary sanctions that were imposed and because of the interpreta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s that were imposed. 네벤자 대사는 또 이번 달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등 북한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상당수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크게 줄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취재 결과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우 현지 정부의 조치에 따라 2016년 15명 선이던 외교관 규모가 2017년 1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6년 최대 6명의 북한 외교관이 주재했지만 2017년 문정남 당시 대사가 추방되는 등 현재는 4명으로 줄었고 독일 주재 북한 외교관도 최근 2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결의 2325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 외교관 규모를 줄일 것을 권고했고 이후 여러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북한 외교관 감축에 나섰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빨리 시작되길 바라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게 열고 있는 기회의 창은 무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향해 공동으로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그 창이 무한하지 않고 언젠가는 닫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조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기회를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짐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동맹국이며 이 모든 동맹국들은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회고록 콜사인 카오스 출간을 맞아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또 미국이 자국민 보호처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유엔에서 동맹의 도움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그들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자이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중국이 항행의 자유 등 세계 질서를 방해하는 데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